그의 눈빛이 내 쪽으로 머무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집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게 될 거라는 걸. 서울 변두리 작은 전셋집. 손바닥만 한 거실에서 라면 한 젓가락을 삼키며 윤선이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 놓여 있는지 실감했다. 남편의 사고사, 그리고 빚.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가게와 집. 55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다. 그렇게 들어선 성북동 단독주택.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 고급스러운 현관,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던 한 남자. 바로 고용주 김 회장이었다. 키 큰 체격에 단정한 회색 정장,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모습. 그의 첫인상은 무뚝뚝했고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김정환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선희는 더더욱 스스로를 가정부로 다잡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첫날 저녁 그녀가 정성껏 차린 반찬을 맛본 순간 김 회장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선희를 바라봤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시선에는 낯선 온기가 담겨 있었다. 순간 선희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단순히 칭찬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선희는 새롭게 구운 크루아상을 내놓았다. 고소한 빵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자 계단을 내려오던 김 회장이 발걸음을 멈췄다. 이 냄새 참 오랜만이군요. 그는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파리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이야. 그 순간 선희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단순한 음식이 아닌 그의 기억과 감정을 건드린 것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며 선희의 얼굴에 머물렀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이건 시작일까? 아니면 위험일까? 선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원에 부는 바람은 유난히 따뜻했고 두 사람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선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의 작은 손길 하나에 내 다짐은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선희가 내놓는 각 구운 빵 앞에서 김 회장은 늘 같은 말을 했다. 오늘은 또 어떤 맛으로 놀라게 해주실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무뚝뚝함을 잃어가고 미묘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식사 시간이 길어졌다. 예전에는 신문만 보며 묵묵히 먹던 사람이 이제는 선희의 요리 하나하나에 감탄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된장찌개는 어쩜 이렇게 깊은 맛이 날까요? 그냥 정성으로 끓인 거예요. 정성 선희 씨는 늘 정성이 가득하군요. 그의 눈빛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희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흔들렸다. 처음엔 고용주와 가정부라는 경계가 분명했지만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웃음 하나가 그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김 회장이 출장에서 돌아오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일본 도자기 찻잔 세트였다. 혼자 쓰기 아까워서요. 선희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선희 씨. 단 두 글자가 가슴을 울렸다. 거실 창으로 들어온 햇살, 그와 마주 앉아 찻잔을 나누던 순간 선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미 그에게 기대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가까워져도 되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며칠 후 뜻밖의 장면이 찾아왔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던 순간 김 회장이 다가왔다. 손에 들린 와인잔 2개, 그리고 낮은 목소리.
오늘은 같이 드셔주시면 안 될까요? 혼자 먹는 게 지겨워졌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앉아 마주한 저녁 식사. 와인의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다. 웃음소리가 오가고 지난 추억과 외로움이 섞여 대화로 이어졌다. 그러다 그는 앨범을 꺼내 돌아가신 아내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닮았어요. 미소 짓는 모습이. 그 말에 선희는 숨을 삼켰다. 그의 눈빛이 아내의 기억을 넘어 바로 지금의 자신에게 닿아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난 뒤 문득 그의 손등이 선희의 손을 스쳤다. 아주 짧고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온기가 너무 선명했다. 선희 씨, 그가 낮게 이름을 불렀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분명 선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 고개가 끄덕여질 것만 같았다.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발걸음이 다가올수록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선희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칼 끝에 비치는 조명, 냄비에서 끓는 소리, 그리고 뒤에서 느껴지는 묘한 시선. 고개를 돌리자 김 회장이 서 있었다. 손에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한잔 해주실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부탁이 아니라 마치 기다려온 순간을 꺼내는 듯한 어투였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와인을 기울였다. 대화는 길었고 웃음은 잦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공기 속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잔을 내려놓는 그의 손길이 선희의 손등에 닿았다. 단순한 실수 같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선희 씨, 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그 말에 선희의 가슴은 크게 요동쳤다. 고개를 숙여 피하려 했지만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감쌌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멈췄다. 이건 안 된다고, 지금 선을 넘으면 후회할 거라고 머릿속에서는 외치는데 왜 몸은 멈춰 서 있는 걸까? 김 회장은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가까워지는 숨결, 떨리는 눈빛. 순간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따라오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을 남겼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군요.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손길이 남긴 온기가 손등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한 고백이 이미 전해진 셈이었다. 며칠 후 김 회장은 작은 계획을 세운 듯 했다. 점심이 끝난 뒤 서재에서 그녀를 불렀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앨범과 함께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건 선희 씨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진주빛 머리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소박하지만 세심한 선택. 선희가 머뭇거리자 그는 다가와 직접 머리에 꽂아주었다. 손끝이 머리카락을 스칠 때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진지했다. 도망칠 수 없었다. 이미 서로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이제 더는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가 아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날 밤 도망칠 수도 거절할 수도 없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비가 내리던 저녁, 선희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유난히 고요했다. 김 회장은 서재에서 나오며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오늘은 함께 식사해 주실래요? 혼자 먹고 싶지 않아서요. 식탁에는 갈비찜과 나물, 따뜻한 된장찌개가 놓였다. 와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평소와는 달랐다. 김 회장의 눈빛은 자꾸만 그녀를 붙잡았고 선희는 시선을 피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설렘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잠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 아내와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입니다. 매일 아침 크루아상을 먹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희 씨 덕분에 그때의 온기를 다시 느낍니다. 선희는 말문이 막혔다. 그가 건네는 눈빛은 과거에 머문 것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자신을 향해 있었다.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다. 와인을 한 모금 더 들이킨 뒤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희 곁으로 다가왔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될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희는 순간적으로 뿌리치려 했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에 심장이 흔들렸다. 안 돼, 이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이야. 그러나 손을 뿌리치는 힘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김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선희 씨, 더 이상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그 순간 선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두려움이자 동시에 오랜 외로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김 회장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닿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그 빗소리 속에서 모든 망설임을 내려놓았다. 고용주와 가정부라는 경계는 산산이 부서지고 서로의 외로움이 겹쳐져 하나의 온기로 번졌다. 그날 밤 선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된 걸까? 아니,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린 이미 선을 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를 피할 수 없었다. 빗속에서 무너져 내린 첫 순간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다. 아침에 부엌에서 마주칠 때면 김 회장은 은근히 미소를 지었고 선희는 얼굴이 달아올라 눈길을 돌렸다. 하지만 눈길을 피할수록 마음은 더 깊이 끌려 들어갔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선희는 스스로 다짐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해.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다짐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김 회장의 손길은 너무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일깨웠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 촛불처럼 흔들리는 조명, 그리고 서로의 웃음. 그 공기 속에서 선희는 알았다. 오늘도 결국 피하지 못하리라는 걸. 식사가 끝난 후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선희 씨, 제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그리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오고 나서 집이 아니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에 선희의 마음이 무너졌다. 자신 역시 매일 아침 그와 나누는 짧은 대화, 손끝에 닿는 순간들에 의지하고 있었다. 혼자 살던 전셋집의 쓸쓸함 대신 이 집에서 느끼는 온기에 이미 깊숙이 젖어 있었다.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 때문일까? 하지만 그 어떤 이름을 붙여도 나는 이미 그를 원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처음엔 손끝, 다음엔 어깨 위에 머무는 온기. 그 온기가 번질 때마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엉켜 선희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녀는 여러 번 거리를 두려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김 회장은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할 겁니다. 그러니 제 곁에 있어 주세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심 같은 울림이었다. 선희는 결국 그의 품 안으로 고개를 묻었다. 눈물이 났다. 외로움이 녹아내리며 동시에 새로운 행복이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멈출 수 없는 강물이 되었다. 죄책감도 사회적 시선도 딸의 눈치도 모든 걸 잠시 잊게 할 만큼 강렬했다. 그리고 선희는 알았다. 이제 이 사람 없이 다시는 살 수 없겠구나. 끊어야 한다고, 이젠 멈춰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그런데 왜 그의 온기가 자꾸만 내 안에서 되살아나는 걸까? 그날 이후 선희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해. 가정부와 고용주의 경계를 지켜야 해. 하지만 다짐은 매번 무너졌다. 부엌에서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잠깐 스친 손길, 저녁 식탁에 함께 앉는 순간마다 지난 날의 뜨거움이 되살아났다. 밤이 되면 더 괴로웠다. 전셋집의 좁은 방, 차가운 이불 속에서 눈을 감으면 그날의 숨결과 체온이 떠올랐다. 그의 단단한 손길, 귀에 맴도는 낮고 깊은 목소리. 잊으려 해도 자꾸만 다시 불붙듯 되살아났다. 다음 날 아침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다. 그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가 불렀다. 선희 씨. 짧고 낮은 부름, 그 안에 담긴 울림은 너무 컸다. 고개를 들자 그의 눈빛이 곧장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단순한 고용주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순간 선희는 손에 든 걸레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잊으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건 왜일까? 이미 내 몸과 마음은 그를 기억하고 있다. 저녁 무렵 선희는 결심하듯 말을 꺼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자 김 회장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만하려 해도 이미 우리는 서로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선희 씨 저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선희의 가슴이 또다시 흔들렸다. 멈춰야 한다는 이성과 이미 깊이 새겨진 감정과 기억 사이에서 흔들리다. 결국 눈물이 번졌다. 저도 그래요. 끊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 관계를 정리하려는 결심은 있었지만 이미 두 사람 모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날 밤 선희는 깨달았다. 우린 서로를 끊을 수 없다. 오히려 이 갈등조차 다시 그에게 가닿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버린다. 끝내지 못한 마음은 결국 다시 같은 길로 우리를 이끌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치명적으로. 며칠 동안 선희는 집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긴장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어야 해. 그냥 일만 하고 돌아와야 해. 하지만 다짐은 집 문을 열자마자 흔들렸다. 현관 너머 김 회장의 눈빛이 이미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거세게 내리던 날이었다. 저녁 식탁을 치운 후 창밖을 바라보던 선희의 어깨 위로 갑자기 외투가 걸쳐졌다. 돌아보니 김 회장이 서 있었다.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단순한 배려였지만 그의 손길은 너무 따뜻했다. 순간 선희는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다. 그와 거리를 두려 했지만 빗소리와 함께 흘러나온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가까워졌다. 김 회장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선희 씨, 아무리 다짐해도 당신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선희의 눈가가 젖었다. 저도 그래요. 끊어야 하는데 자꾸만 생각나요. 그날의 모든 게 이건 잘못이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가장 원했던 순간이야.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무너졌다. 억눌렀던 감정과 갈증이 터져 나오듯 서로를 붙잡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임도 저항도 없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오랫동안 쌓아온 외로움, 지워지지 않는 갈망,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따뜻함이 겹쳐졌다. 그 순간 선희는 알았다. 이 관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되어버린 거구나. 다시 선을 넘은 그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거리를 두려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끝낼 수 없는 불꽃이 되었고 꺼트리려 해도 다시 타올랐다. 내 몸속 깊이 들어온 그 사람의 손길에 나는 이미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선희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다. 이제 나도 이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이미 우리는 서로의 인생이 되어 있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부엌 창가에 서서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았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커피포트를 올려놓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전날 밤의 여운 속에 머물러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김 회장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어제까지 불안과 죄책감에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이상할 만큼 편안해졌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선희의 손을 잡았다. 선희 씨, 저는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제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순간의 충동이 아니었다. 오랜 외로움 끝에서 마침내 찾아낸 동행자에 대한 고백이었다. 선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저도 이젠 두렵지 않아요. 어쩌면 늦게 온 사랑이라 더 소중한가 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같은 식탁에서 하루를 나누었다. 더 이상 고용주와 가정부가 아니었다. 서로의 인생을 지탱하는 동반자가 된 것이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이유는 결국 사랑이었구나. 세월의 시선, 딸의 반응, 세간의 소문 분명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았다. 이제는 누구도 아닌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걸.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때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진실했다. 한때는 금기였던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살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창밖의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비추는 순간 선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 사랑을 끝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갈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늦게 찾아온 사랑이라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시선을 생각해 끝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